이재명이 집권하더니 참 간첩들이 자기들 세상 만난 듯이 아주 활개짓을 치고 난립니다. 지난 18일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대형 교회 중 하나이죠. 이 교회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 중에 북한의 인민공화국기하고 북한 국가가 약 22초 정도 송출되었어요. 자, 영상 좀 잠깐 보고 가시죠. 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나 여호와 예전에 MBC 9시 뉴스 데스크 엄기영 앵커가 큰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는 항상 이런 멘트를 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북한의 인민공화국기하고 국가가 방송되는 전무한 일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온누리교회 해명을 보면은 영상의 원본이나 송출 장비상 물리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송출 신호 혹은 경로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도적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인을 세 가지의 해킹 경로로 예상을 했어요. 아마 교회 측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했을 것 같은데, 첫째가 교회 이제 네트워크로 또 침투하는 것이고, 이거는 가능성이 제일 적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튜브 관리자 계정을 해킹하는 거. 세 번째가 스트리밍 키 외부 노출. 영상 송출 장비에 사전 설정된 스트리밍 키가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이 제3자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교회의 설명인데, 새벽 예배 중에 이런 영상이 송출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온누리교회 내부 인원이 이 일을 벌였든 아니면 다른 쪽 혹은 북한에서 해킹을 통해 했든 간에 북한이 인공기하고 국가를 버젓이 송출할 정도면은 이건 아주 뻘겋다 못해 시뻘건 뻘갱이 간첩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간첩 목사는요? 간첩 목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12월경에 간첩죄로 이제 재판을 받은 김모 목사가 북한에 이제 공작금을 받고 중국의 대련,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서 북한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225국 공작원들을 접선해서 교육도 받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걔네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북에 보고하는 간첩 행위를 하기도 했었죠. 적발된 수가 적다 뿐이지 간첩 목사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국적인 교포 목사들, 이자들은 거의 남북한 출입도 자유로워 가지고 활동에 거침이 없죠. 서울의 소리 사주를 받아서 김건희한테 디올백을 건네면서 함정을 판 최재형 같은 종자들.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뿐 아니라 남한의 간첩도 종교 쪽뿐만 아니라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기타 등등 각 사회 각 분야에서 아마 암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대공 업무를 또 복원해야 할 국정원장 후보가 지금의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이로운 게 아니고 북한에 이로운 개소리나 짓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나라 꼴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전혀 가늠이 안 돼요. 아니 북한 간첩도 색출하기 힘든 마당에 이제는 짱깨들 간첩까지 설치고 있으니까 문재양, 찌째명 얘들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이제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질하다 잡혔다는 얘기를 하니까 좌파 친구놈 중에 한 놈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친구고 뭐고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 뭐 충동을 뭐 억제하느라 힘들었는데 이게 비단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도 이런 맹한 소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문재양이 국정원 대공 업무 없애버리고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간첩들이 준동을 했었죠. 근데 찌째명이라는 이제 문재양보다 더한 자가 이제 총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능구렁이 박지원보다 더한 빨갱이 이종석이라는 자가 이제 국정원장 후보까지 됐는데 이게 국정원장이 되면은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표현의 자유가 넘치니까 뭐 김정은은 내 친구라는 책도 버젓이 전시하고 또 돌아다니고 또 중국하고 그 북한의 공산당 찬양하는 노래를 지은 그 전라도 출신의 짱깨 정일성을 기리는 동요 경연대회까지 매년 열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신압으로 공산당 세뇌를 시키고 했었죠. 그 얘들이 심지어는 또 중국어로도 불렀어요. 가사도 개사를 해가지고 이 정일성 동요제에 들어간 금액이 총 금액이 한 117억 정도의 세금이 들어갔다 그래요. 빨갱이들 찬양 고치하고 그러는데 자, 서울의 충무로 같이 광주 남구에는 정일성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장 강기정이가 정일성 공원까지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여기저기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좀 주춤하는 상태가 됐어요. 정일성이는 이제 반드시 공원을 짓겠다고 하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첩들이 여기저기 나서서 설치고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서 세비나 축내는 우리 의원님들, 국민의 짐 의원님들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그 당권 장악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잡아볼까 이전 투구나 하고 있고 머리통이 깨져서라도 찌째명과 민주당의 그 광란의 폭정, 그 악법 통과를 저지할 사람들은 한 놈도 없어요 지금. 재명이가 그 총통 취임 후에 여러 악법들이 이제 입법도 되고 통과시키고 그랬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제도적으로 막을 힘이 없다. 의석수가 적어서. 자, 얘네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의석수가 적어서 그래, 제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윤통 탄핵 때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아스팔트로 나왔듯이 이번에도 너희들이 좀 다시 나와서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마지못해서 뭐 나가서 하는 척 할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짜 의구심이 들어요. 탁 터지게 싸울 의지도 없고, 진짜 보수는 몇 명 없는 그 국민의 짐은 해산해버리고, 정말 그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진짜 보수들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 싸워야 희망이 있다고 봐요. 제명이가 5년을 할지, 뭐 개헌을 해서 10년을 할지, 가늠이 안 되는 이런 오리무중 같은 상황에서 정말 우라가 치밀다 못해서 우라통이 막 터질 지경입니다. 마치겠습니다.